과거 한국의 디자인은 고도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기의 국부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양산형 카피캣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상품이 아닌 것들에 대한 디자인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며 조명 디자인은 그러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석사 과정으로 멘데 카오루 교수님 지도하에 건축 조명 설계를 전공하면서 조명 디자인에 대해서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석사 과정 이전에는 조명 기구나 광원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점차 공간의 관점에서도 고민하기 시작했고, 박사 과정에서는 대상의 인지적 측면에서 빛과 공간에 집중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과 한국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조명의 문제와 대안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측면까지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명 디자인 분야의 연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죠. 적어도 인간의 시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 제대로 된 조명기구 설계나 체계적인 조명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조명을 단순히 전기 설비 하나로만 보고 효율 중심에서 집중했던 전기 공학적인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 생치나 건강, 문화적 관점까지 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도 조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 디자인이 빛과 공간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쾌적한 빛의 환경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조명 디자인의 역할은 전기, 조명공학적 과학 기술과 함께 공간의 이해와 분석이 융합된 빛의 계획이나 설계로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현상을 보면서 조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빛은 인체의 면역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빛 환경에 따라 면역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조명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는 특히 일상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최근 여러 가지 불안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점차 문제가 커지고 있죠. 특히 심야 시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낮에는 좀 자야 되는데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이유도 빛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체의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멜라토닌은 맥박, 체온, 혈압을 내려서 수면과 각성의 리듬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잠들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해가 지면 인체는 어둠을 감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되죠.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돼서 야간에 쾌적하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가능한 어둑한 환경을 연출하는 조명 환경이 바람직합니다. 조명을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전기용품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쾌적한 수면 조건을 유도하기 위한 조명, 아침에 쾌적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각성 조명, 집중도를 높이는 학습 조명 등 빛과 생체 리듬을 연결하면 건강한 조명 환경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조명을 어두우면 켜고 밝으면 끈다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쾌적한 빛의 환경을 위해 조명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조명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키워드는 배광입니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덩어리, 즉 배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어떠한 빛의 조건을 공간에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명 선진국에는 좋은 조명 공간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간의 목적성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조명기구가 적용된 곳들이 많죠. 그 공간이 왜 좋은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광의 목적을 설정하고 설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라는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에 이미지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되는 이미지들이 한국과 해외의 경우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포털에서는 일실일등의 사례와 같이 천장에 붙은 실내등이나 안방등, 거실등과 같이 광원에 포커스를 맞춘 조명기구 사진만 가득합니다. 반면 북미나 유럽, 일본과 같은 조명 선진국의 포털에서 라이팅이라고 쳐서 검색을 하면요, 화면에서 광원 자체보다 광원이 설치된 공간이 강조된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조명기구보다 조명이 공간에 어떤 빛을 부여하고 있는지 공간의 분위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가 만드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다름, 이 다름을 어떻게 설득하며 디자인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앞서 있는 해외 사례니까 좋은 것이고 무조건 이렇게 하자,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는 거죠. 한때 매장 조명을 설계할 때 간접 조명으로만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간, 문화적 이해가 없이 그저 외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 공간과 조명 제품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잘못 만든 조명기구와 빛의 공간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결국 공간의 목적성에 따른 빛의 조건과 배광을 통해서만이 조명 디자인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명업계 전체가 상향 평준화해야 된다는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력만큼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 기반의 LED 조명은 공간과 문화적 관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빛공해 기준, 경관 조명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규정으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제시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량적 규제 중심, 조도는 얼마 이상이면 안 되고 휘도는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규제 중심으로 설계가 흘러가 버리면요, 조명 디자인에서는 기준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국내 조명 디자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관 조명과 공공 디자인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필드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해도 기준 안에 들기만 하면 경관 심의에 통과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량적 규제 기준과는 별도로 공간의 문제와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연구하는 주제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최근 조명과 빛의 설계에서 공간적, 문화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상업 공간의 경우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적 영역의 조명 계획이 미처 따르지 못해서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하면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수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빛에 대한 규제보다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 게 더 바람직하냐라는 방법론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저와 같은 이 분야 전문가들이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 조명이나 경관 조명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특히 문화재 조명을 예를 든다면 국내의 경우 해외 사례를 자꾸 바탕으로 해서 특별한 분석은 없이 설계된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국 문화재의 건축적 특성을 무시해버리고요, 3000켈빈 이하의 간접 조명을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죠. 구체적 설계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간접광으로 3000켈빈대 광원 조건을 건축 특성이나 공간 환경을 무시하고 주거, 공공, 경관, 문화재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공간에 똑같은 빛의 계획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모두 구체적 설계 방법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변에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조명 환경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인간에 대한 문제와 현상의 분석을 해나가면서 설계 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구분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전문가인 사용자들의 니즈와 수준은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조명 전문가들이 정확히 문제조차 무엇인지 모르고 늘 해오던 것들만 고수한다면 이러한 획일화된 설계 현장의 문제는 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되겠죠.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국내의 바람직한 조명 설계 사례를 직접 만들어가면서 전문가 그룹부터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체계적인 설계 언어와 방법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이런 학회 활동을 통해 논문 발표하고 학술 전문서를 쓰고 이런 것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블로그죠. 그 차이노 공간조명연구소하고 유튜브 채널 차이노 교수의 열린 강의실에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대중들이 자료를 접하고 저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비전공자 채널 구독자분들이 제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찾아와서 진지하게 또 토론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조명공학이 아닌 조명학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SNS 활동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건축가나 조명 설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토론하는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라는 대상에 인문 자연환경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해석까지 더하다 보니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인류에게 필요한 디자인의 방향성은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같은 21세기 새로운 디자인 화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의 디자인은 고도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기의 국부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양산형 카피캣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뀌지 않으면 위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움직임이 조명 쪽에서는 한 발 앞서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공간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빛 공간 등에 대한 설계 방법론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상업, 주거, 공공 이런 공간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정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시대의 디자인이 인간과 어떻게 소통하며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상품이 아닌 것들에 대한 디자인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며 조명 디자인은 그러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명기구는 상품이지만 조명기구가 만드는 배광이나 공간의 장면들 이런 모습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 땅의 문화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산업이나 상품이 아닌 디자인의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